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5월 6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4.10 총선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조국 마치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죠. 제가 낮에 전해드렸다시피 특검을 하겠다는 게 무려 10가지입니다. 10가지 특검을 하겠다. 자, 심지어 조국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가 사건을 조작한 것 아닌가, 이 특검을 하겠다. 또 이재명이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쌍방울 사건 수사, 이것도 조작이 아닌가 해서 특검을 하겠다. 조국이 또 다시 연루돼서 재기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울산 시장선거 불법 개입 문재인과 관련된 거죠. 이것도 특검을 하겠다. 모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수사까지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 이재명과 조국에게 불리한 것 다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일종의 복수극, 그걸 복수극 차원에서 윤석열 국정조사하겠다. 한동훈 특검하겠다. 김건희 소환하라. 자, 이런 그 파상 공세가 밀려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여권은 지도부가 아직 없습니다. 사실상 없죠. 뭐 비대위, 항우의 비대위 있다고 하지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 9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파상 공세를 벌이는 특검을 비롯해서 또 내부 문제, 여권 내부 문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밝히게 됩니다.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2022년 8월 17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나서 그동안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만남은 없었죠.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도어 스태핑도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MBC 샌들 기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년 9개월 만에 기자들과 만나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특검을 막 도치해 까는 이유가 결국은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국 같은 경우는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서 계속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최상병 특검 이런 것은 사실상 탄핵 자락갈기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저는 폭탄 발언이라기보다 어떤 깜짝 발언, 전국 국면 전환을 위한 깜짝 발언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9일날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자, 이게 과거 대통령들의 기자회견과 좀 차별화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일단은 집무실에서, 대통령 용산의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합니다. 그 전에 저도 청와대 출입을 할 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저도 질문도 하고 수차례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대통령이 이 프레스센터로 와서 그러니까 기자실, 청와대 기자실로 와서 그래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일문일답을 받는 이런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모두 발언은 집무실에서 합니다. 그만큼 이 집무실에서 한다는 것은 정책 의지 같은 것을 밝히는 거죠.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고 또 정책을 설명을 합니다. 2년 동안 해왔던 일을. 그 다음에 향후 3년, 남은 3년의 계획, 청사진을 밝히는 이런 이것이 이제 모두 발언이죠. 그 전에. 이 형태를 하고 나서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기자들과, 용산 출입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데, 일단 1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이 1시간이 예정이 돼 있고, 방송, 신문, 지역 언론 등 골고루 안배하겠다. 질문을 안배하겠다. 그런데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용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1시간으로 안 되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렇게 모든 것을 질문 다 받겠다 했으면은 그냥 예정은 1시간이지만 2시간, 3시간 끝장
일문일답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차담회 할 때도 처음에 뭐 1시간 이렇게 했지만은 이야기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막 가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에는 끝장 일문일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기자들도 모처럼 그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가 오갈 텐데, 일단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미리 보는 기자회견, 세 사람입니다. 한동훈, 김건희, 이재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겠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럼 이제 끝장 해견이 될 수도 있는데, 자, 핵심 포인트 전에 지금 이번 그 해견은 제 그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게 어떤 각본이 없어야 됩니다. 각본이 없는 이 일문일답.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할 때 대통령과 일문일답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 줄거리가 있죠. 그 질문 순서, 그 질문 내용,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이 순서를 정해 놓으면은 제대로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가 없죠.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추가 질문이 마땅치 않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하는, 이런 게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당히 이건 총선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쳤죠. 불통 이미지 이런 것을 걷어내는데 크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각본 없는 끝장 해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김건희, 또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어떤 깜짝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단단히 벼르고 나올 겁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뭐 20%대까지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게 이 상태로 더 가면은 레임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본인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를 본인은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총선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반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전을 할 여건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 비대위는 전당대 준비하는 거고, 원내대표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날이네요. 같은 9일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는데, 지금 거론되는 원내대표 이번에 그 신청을 한 사람들, 뭐 추경호를 비롯해서 그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보면은 과연 제대로 된 이재명, 박찬대, 이 두톱 민주당의 초강성 이 두 사람, 그리고 또 그 추미애처럼 국회의장이 되면은 중립 안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업무도 받습니다.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막강한 민주당 팀에 그 겨룰 수 있을 정도에 대적할 만한 원내 지도부가 나올까? 그것도 의문인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9일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정말 상세하게 밝히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은 지금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이재명과 조국 이 기세도 좀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게 되면은 뭐 함부로 하지 못하죠. 어떻게 10개 정도의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자기들 수사받은 것을 아주 원점으로 돌려버리겠다. 아니 지금 그 대법원 확정 판결, 정경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죠. 근데 그걸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특검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민심이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만 하면은. 자, 그래서 가령 이제 한동훈 관계 분명히 뭐 질문이 나오죠. 질문이 계속 쏟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뭐 총선을 전후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수차례 뭐 충돌을 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입장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갈등, 마찰이, 뭐, 없을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든지, 한동훈은 국정 운영에 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일종의 어떤, 화합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을 통해서. 그 전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간다고 하길래 법무부 장관 때,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끝마치고 나서 다시 내각으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자, 그것은 한동훈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총선 과정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습을 하는 그런 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윤석열 스타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총선 책임론이 사실상 이게 지금은 윤석열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아마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정 운영 전반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책임의 상당 부분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될 수가 있죠. 어차피 다 공동 책임이니까 한동훈과 공동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피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비사 한동훈과의 관계에서 또 전혀 새롭게 알지 못했던 그런 비사를 또 꺼낼 수도 있고 어쨌든 보수 우파 진영에서 특히 우려를 하는 여권 내의 뭐 암투설 또 윤석열 한동훈 분열 무슨 갈등 마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정리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언급을 주변에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치권 문제 이번에 전당대회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2년 동안 3년 남았는데 임기가 2년 동안 윤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될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지금 민주당이 특검 공세를 펼치고 있죠. 지금 뭐 이 디올 파우치뿐이 아니고 도이치 주가 조작 이것도 뭐 특검하자 심지어 뭐 양평 고속도로까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차단을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텐데 지금은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히 수사하라 그리고 수사팀 특수부 검사들을 또 3명이나 투입을 했죠. 이것을 두고 이원석이 임기 말년에 지금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향후 3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데 계속 민주당이 지금 프레임을 설치를 하겠죠. 대선 때부터 그랬습니다. 대선 끝나고 2년 동안 계속 김건희 프레임, 김건희 악마화 이 프레임이 계속 설치가 되는데 그 프레임을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깰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모종의 이 조치를 약속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수준까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예상되는 것은 제2부속실 설치나 총선 전에 하지 못했던 특별감찰관 빨리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하는 그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 더 나가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약속이 나올지 그 부분은 관전 포인트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부에서 야당에서 막 주장을 했죠. 사가로 보내라. 용산 대통령실 관제점하고 개인 집으로 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모종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민주당이 프레임을 설치를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공격 타깃을 밖으로 빼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극약 처방이죠. 자, 그런 그 부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차담회 하면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쳤죠. 뒤통수를 쳤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또 인정을 할 것인가 지금 인정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 문제도 남아있고 또 재판, 이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연내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자 이런 부분과 다 종합을 해서 이재명의 사법을 해서 어떤 수위로 언급할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입장 또 조국에 대한 입장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국 계속해서 자기하고도 무슨 회담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끝장 토론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민정수석실 부활, 민정수석실 부활은 결국은 저는 이재명의 이 사법리스크 재판 수사 이것이 법대로 정당하게 가는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보면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조국이 했던 그 기능 민정수석 할 때 그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은 복원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확정적 범죄 혐의자들 심지어 이 징역 2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사람이 할개를 친다든가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 기각이 된 다시 또 구속영장 청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수사 자체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다시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특검하는 이런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국무총리 인선 방향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될 거고, 예, 또 특검 문제 10개나 막 다혈하는 이 특검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견이 지금 여권의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전국을 반전시킬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재명 조국에게 4.10 총선 이후처럼 질질 끌려다닐지 그것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견이라고 봅니다. 아마 역대급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될 텐데 거기서 깜짝 발언이 나올지 정말 전국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발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